미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수줍어했고 성도는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고 마침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미연은 얼굴을 붉히며 성도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깊은 숨을 뱉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택배기사와의 밤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초입의 무더운 오후, 아파트 402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미연은 단정한 단발머리를 뒤로 넘기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간직한 미연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온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멀리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요즘 미연에게는 택배로 이것저것 주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더니 택배 배송 완료라는 문자가 떴어요. 미연은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다는 생각에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택배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죠. 당황한 미연은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와 문자를 자세히 확인해봤어요. 분명히 배송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택배가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결국 미연은 문자에 적힌 배송 기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방금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택배가 없네요. 도대체 어디에 두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고객님, 방금 302호 앞에 두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실까요? 미연은 잠시 멍해졌어요. 자신은 분명 402호에 사는데 302호라니? 순간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주문할 때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민망함이 몰려왔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이 현관문을 열자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머리를 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성도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땀이 맺힌 이마를 수건으로 닦으며 미연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주문하실 때 주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가져왔어요. 성도는 정중하게 택배 상자를 미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가 돌아서려 하자 미연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더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시원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성도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미연의 간곡한 부탁에 잠시 고민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미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유리잔에 얼음을 넣고 시원한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거 마시고 가세요. 성도는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고 목을 살짝 젖히며 물을 한 모금 넘겼어요. 미연은 그 순간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과 잔을 조용히 내려놓는 그 손의 단단한 굵기에 묘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오늘 같은 날엔 이런 한 잔이 저를 살려주네요. 성도는 미연을 향해 조용히 정중한 눈인사를 건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미연은 문을 닫으며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좋은 인상이네요. 어쩜 이렇게 말도 곱게 하실까? 이날의 작은 실수와 배려, 그 얼음물 한 잔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시간, 미연의 집에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는데 유독 자신의 집만 깜깜해진 상황이었죠. 미연은 당황해서 현관 옆 전기 차단함을 열어봤지만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갑갑한 더위 속에서 부채질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미연이 문을 열자 며칠 전 얼음물을 대접했던 그 택배기사 김성도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온 성도는 미연 집에 불이 꺼진 것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왜 이렇게 깜깜하죠? 여기만 불이 안 들어오네요?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당황해하는 미연을 보고 성도는 흔쾌히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마 퓨즈가 나갔을 거예요. 성도는 작업용 손전등을 켜고 전기함을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의 예상대로 퓨즈 하나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먼지와 노후화로 인해 일어난 접촉 불량이었죠. 성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스럽게 작업을 진행했고 마침내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미연은 성도의 흠뻑 젖은 셔츠와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어요. 이 더위에 남의 집 전기까지 고쳐주느라 고생한 그에게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습니다.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성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집이 마지막 배달이라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가서 먹어야죠.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성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도 될까요? 사실은 오늘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미연은 금방 준비할 테니 기다리는 동안 시원하게 샤워라도 하라고 권했어요.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그의 옷을 보니 더욱 미안해졌거든요. 그럼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미연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그릇들이 이상하게 긴장되게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별일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미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나? 성도는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젖은 머리로 나왔어요. 깔끔해진 인상이 더욱 잘생겨 보였습니다. 몸도 굉장히 좋고 머리를 금방 말리니 한결 산뜻해 보였죠. 두 사람은 함께 된장국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사였지만 묘한 따뜻함이 흘렀어요. 식사 후 미연이 과일을 깎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도가 식탁을 치우다가 실수로 미연의 손등을 스쳤어요.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성도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꼭 제가 살던 집처럼 포근합니다. 그 말에 미연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이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미연과 성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성도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어깨에 든든한 라인, 일에 단련된 팔의 근육,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까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죠. 순간 성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도는 조용히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에 미연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은 후 성도는 조심스럽게 미연을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었어요. 미연은 놀라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수줍어했고 성도는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고 마침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미연은 얼굴을 붉히며 성도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깊은 숨을 뱉었습니다. 미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뜨거웠어요. 오히려 인생의 쓸쓸함을 아는 나이이기에 더욱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도는 허리를 조금 숙인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허리를 살짝 삐끗했네요. 소파에서 자세를 잘못 잡았나 봐요. 성도의 대답에 미연은 걱정하면서도 살짝 민망함에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어요. 뒤돌아서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만족감까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표정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걸을 때마다 찡그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연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죠. 성도는 미연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미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성도를 살펴봤어요. 그가 의자에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일 나가지 마세요. 푹 쉬셔야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배달할 물건들이 있어서. 그래도 몸이 우선이잖아요. 미연의 간곡한 부탁에도 성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책임감이 강한 그의 성격상 쉽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일을 나갔지만 미연의 마음은 하루 종일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 오후 미연은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오후였죠. 미연은 요즘 들어 기분이 한결 밝아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도와의 만남 이후로 혼자 사는 집이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에 앉은 박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오는 택배기사님이 참 친절하더라고. 어느 분 말씀이세요?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 그 키 크고 인상 좋은 분 있잖아. 김성도 씨인가? 그분 말이야. 미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성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도 엄청 잘해주세요. 무거운 물건은 현관 안까지 들여다 놓아주고 쓰레기도 대신 버려주시고 말이야. 아, 맞아. 우리 집에도 그래요.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난번에 김치 냉장고 배송 왔을 때도 설치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세요. 미연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도가 자신에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택배기사분들 중에 그렇게 친절한 분 드문데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분 혼자 사신다면서요? 딸은 독립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가 더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연은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집이랑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분 참 말도 곱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박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수선해졌거든요. 저는 집에 들어가 볼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미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집에 들어가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성도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아주머니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미연은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울려도 핸드폰을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도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 동안 택배가 와도 미연은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마주치기가 어색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간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일부러 성도를 피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꼭 택배가 왔었는데 이번 주는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 도착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미연은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박스를 들고 서 있는 남자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낯선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기사님이 바뀌셨나요? 낯선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이 동네를 맡게 됐습니다. 전담 기사님이 다치셔서요.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쳤다고요? 어디서요? 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하셨다더라고요.
며칠은 못 나오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일부러 성도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괜히 오해하기 싫어서 자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배를 받고 문을 닫은 후 미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심란하지? 왜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야? 성도 씨가 다쳤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그제야 미연은 자신의 진심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성도를 피하면서도 계속 그가 신경 쓰였던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에 질투가 났던 이유를 말이죠. 자신이 성도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결국 핸드폰을 들고 문자 목록을 스크롤해 올라갔어요. 수없이 오고 갔던 짧은 대화들, 마지막으로 오해하듯 끊어버린 답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가 몇 번이나 전화했던 것도,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냈던 것도 다시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미연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조금 거칠었어요. 성도는 무척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전화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잘 지내셨나요? 미연은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쪽이 먼저 괜찮아야죠.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성도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었더니 무리가 갔나 봐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날 저녁 미연은 바구니를 들고 성도가 머문다는 병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성도는 병실에 앉아 있다가 미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미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다른 집 아주머니들이랑도 잘 챙기고 참 친절하다고. 그래서 좀 저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싶어서. 괜히 상처받기 싫어서 연락 안 했어요. 성도는 조용히 미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 후 정확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의야 다 지켜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미연 씨한테만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럽니다. 미연 씨만 특별했습니다. 미연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불안과 의심이 상대를 더 다치게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도가 다쳤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혼자 걱정하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불안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다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더 천천히 다가갈게요. 그러니 멀어지지 말아요. 성도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성도 없는 일상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죠.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로 미연과 성도의 관계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성도의 허리도 며칠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나아졌어요.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택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미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도를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일을 다시 시작한 후로는 예전보다 더 자주 미연의 집에 들렀어요.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미연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연도 그런 성도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미연이 성도의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미연 씨 집에 오면 피로가 다 풀려요. 성도의 말에 미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이 이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설거지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성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미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성도를 바라봤어요.
성도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계시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다고요? 네, 70대 후반이신데 아직 정정하세요.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성도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을 이야기할 때의 그 모습에서 미연은 성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미연 씨 얘기를 하니까 꼭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성도가 어머님께 자신 얘기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어머님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과연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님은 따뜻하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미연 씨 같은 분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성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연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60살의 나이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 뵐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어머님이 집에서 편하게 뵙고 싶어 하세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도가 소중히 여기는 어머님이라면 자신도 정성을 다해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뭔가 준비해 가야겠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마음만 가져가셔도 돼요. 어머님은 그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연은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갈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성도의 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미연 씨를 이미 좋아하고 계세요. 성도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미연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인지 많이 얘기했거든요. 미연은 성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에 대해 어머님께 좋은 말씀을 해주었다니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미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도의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금요일 저녁 성도가 미연에게 말했어요. 내일 11시쯤 모시러 올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미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어머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고 어머님께 드릴 음식도 꼼꼼히 준비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만든 잡채와 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두 손 가득 들고 나섰습니다. 성도가 모시러 온 시간은 정확히 11시였어요. 차 안에서도 미연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실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세요. 미연 씨 같은 분이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성도가 모시고 사는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에서 70대 후반의 어머님이 나와 계셨어요. 성도의 어머니는 단정한 머리에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건강해 보이시고 무엇보다 정이 많아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연을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미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오셨네요. 정성이 대단하시네. 어머님은 미연이 가져온 음식들을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으니 어머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성도가 미연 씨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좋은 말씀만 하셨을 텐데요. 그럼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밝아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님의 말씀에 미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성도가 자신 때문에 밝아졌다니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동안 혼자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에 미연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외롭긴 했죠. 그런데 성도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어머님이 직접 과일을 깎아주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은 성도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지,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미연 씨 같은 분이라면 정말 안심이 돼요. 어머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에 미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도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연은 어머님과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어머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는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훨씬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미연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어머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미연은 일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우리 집이 미연 씨 집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에 미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새삼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연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못 봤어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미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이 마음을 채웠어요. 어머님과의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미연과 성도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성도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연 씨, 우리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요? 미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녀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요. 성도의 말에 미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들어가면 어머님께 불편을 드릴 텐데. 전혀요. 어머니는 오히려 같이 살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집도 넓고 어머니는 2층 생활을 하셔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집이거든요. 미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지만 지금 제일 따뜻한 건 성도가 있어서였으니까요. 좋아요. 함께 살아봐요. 일주일 후 미연은 자신의 짐을 정리해서 성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미연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네요.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님,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뭘 걱정해요? 우리가 가족이 된 거잖아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미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님은 경로당에 나가시기 전에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성도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미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 우리 성도가 살이 찔 것 같네요.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저는 어머님께 배우는 게 많아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오래된 가정 요리의 비법을 미연에게 전수해 주셨고 미연은 새로운 요리법을 어머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세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바쁘게 지내시고 성도는 택배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미연은 집안일을 담당하면서 어머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성도가 어머님을 모시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맛있겠네요. 성도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미연 씨 요리 실력에 완전히 반했대요.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는 경로당도 가야 하고 복지관도 가야 해서 바빠요. 거기서 식사도 다 해결하고 오니까 정말로 신경 쓰지 마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미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도도 오랫동안 혼자 어머님을 모시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연이 함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어머님도 미연이 와서 집안이 더욱 화목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일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머님의 경로당 소식, 성도의 일터 이야기, 미연의 동네 소식까지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정말 좋은 분들이야. 미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